1994년 7월 30일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뉴욕주 햄프턴, 대서양에 면한 작은 휴양지인 오르피아를 찾는 사람이라면 1994년 7월 30일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오르피아에서는 제1회 연극제 개막식이 열렸고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부터 이 작은 휴양 도시를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시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기 위해 중심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인근 주택가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 만큼 인적이 끊겨 마치 유령마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평소처럼 현관 포치에 나와 앉은 부부도, 골목길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도 없었다. 모두들 대극장이 있는 시내 중심가로 몰려가 있어 공원도 한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저녁 8시경 자동차 한 대가 인적이 끊긴 펜필드 로드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계속 두리번거리며 보도 쪽을 살폈고 그의 눈빛에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남자는 지금처럼 고립된 느낌에 휩싸여 본 적이 없었다. 도우러 와줄 사람도 없어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남자는 조깅을 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는 중이었다. 사무엘 패들린과 메간 패들린 부부는 연극제 개막일에 집에 머물러 있기로 한 극소수 주민에 속했다. 개막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탓에 티켓을 손에 넣지 못했고 중심가와 해변 일대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녁 6시 30분경 메간은 평소처럼 조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일요일만 빼고 매일이다시피 일정한 코스를 달렸다. 현관문을 나선 그녀는 펜필드 로드를 달려 펜필드 크레센트까지 갔다. 도로가 반원을 그리며 휘어져 돌아가는 안쪽 작은 공원에 다다르면 잔디밭에서 늘 같은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했고 코스를 역순으로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 정확하게 45분이 걸리는 코스였지만 이따금 잔디밭에서 스트레칭을 몇 가지 더 추가할 경우 5분쯤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저녁 7시 30분경 사무엘 패들리는 메간이 돌아오지 않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저녁 7시 45분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저녁 8시 초조해서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저녁 8시 10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메간이 매일처럼 달리는 조깅 코스를 따라가 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차를 출발했다. 사무엘이 펜필드 로드를 거슬러 올라가 분기점인 펜필드 크레센트에 도착한 시각은 8시 20분이었다. 사방 어디에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사무엘은 차에서 내려 잠시 공원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자취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켜는 순간 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무엘은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메간 패들린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메간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 뒤통수에 구멍이 나 있었고 둘레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사무엘은 주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를 향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미 숨진 메간의 시신을 지키고 있어야 할지 이웃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두 다리가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 마침 인근 주민이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급대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이 그 지역 일대를 봉쇄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관이 폴리스 라인을 치다가 시장 자택문이 조금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메간의 시신이 있는 지점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집이었다. 경관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시장 집으로 다가갔다. 경관은 총을 뽑아들고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어 문을 발끝으로 살짝 밀자 그대로 열렸다. 집안 복도에 누운 자세로 널브러져 있는 한 여자의 시신이 눈에 들어왔다. 경관은 곧바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권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오른편 작은 거실을 들여다보는 순간 흠칫 놀랐다. 남자아이 하나가 죽어 있었다. 시장의 시신은 주방에서 발견되었다. 시신 둘레에 피가 흥건했다. 일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이었다. 2014년, 시간의 심연 속 묻힐 뻔했던 살인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된다. 20년 만에 다시 소환된 용의자들, 누가 가면을 쓰고 있는가? 아마존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전세계 25개국 출간. 조엘 디케르의 신작 스테파니 메일러 실종사건.